안녕하십니까. 해완 컨설팅 연구소입니다.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제8 태백편 15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. 쭉 읽어보니까 요 관저라는 대목이 나오는데, 관저. 지난번에 그 8일편 20번째 장에도 제가 관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그 당시에 해드렸는데, 관저가 뭐냐면 이 시경의 국풍 첫 번째 시가 요 관저 관관 이제 유저라고 그렇게 시작되는 대목을 말씀드렸고, 그 당시에 이 논어는 총 음악에 관계된 장이 총 4개 장이 나오는데, 그때도 그 당시에 이제 국풍 시경 첫 번째 국풍에 이제 관련된 시가 그런 말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기억이 나는데, 낙이 부름이라고 그때 낙이 부름, 즐겁지만 엄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, 또 예의불상이라고 있는데, 슬프지만 너무 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, 그만큼 이제 공자는 이 음악에 대해서 참 조예가 많이 깊었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, 오늘 또 보면 이제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하네요. 자왈 사지 지시, 사는 악사거든요. 음악의 궁중에 이제 악사격, 이제 뭐 대부 역할, 대부의 자격이 되겠죠, 그렇죠? 요 지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, 지시 시작할 때 말은 이제 지가 대부에 처음으로 관직에 올라서 음악을 처음으로 연주할 때 그런 뜻입니다. 관저질환, 이 나는 어지러울란인데, 이때 어지럽다는 보다는 이 음악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장이라고 하네요. 관저. 그러니까 관저라는 그 국풍 악을 연주할 때의 끝부분이 양양호인 이제라, 양양거리고 있다. 양양이라 말은 뭐 이런 뜻이겠죠. 아직도 기계 뭐 양양거릴 때 잉잉대고 있다. 양양 뭐 큰 소리가 아직도 울리고 있다. 그런 뜻이겠죠, 그렇죠? 그러니까 기계 그런 양양 그런 같은 소리가 이 내 귀에 아직까지도 차고 있다라고 하네요. 무슨 뜻일까요? 이 국풍의 그 작품 그 당시에도 읽어드렸지만, 남녀 간의 어떤 애절한 데이트, 어떤 애절한 만남의 시초, 그런 게 관련된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당시 시를 다시 또 한번 읽어드린다면 이런 대목입니다. 보면 관관저구 제하지주로다, 요조숙녀는 군자호구로다. 즉 꾹꾹 물소리. 이 관은 왜 이 중국말은 꽌꽌이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새의 이름 같아요. 새 이름이. 새가 그렇게 꾹꾹 우는 소리. 그러니까 꾹꾹 물소리는 강샘에서 울고 아리따운 아가씨, 즉 요조숙녀는 사나이 좋은 짝 군자호구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공자는 이제 저는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제 응용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, 이 갖고 현대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?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, 공자는 그런 것 같아요. 두 가지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이 공자가 논나라에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많이 해왔잖아요, 그죠? 그런데 이제 요 공중의 악사인 지가 이렇게 음악을 연주를 잘 하고 했는데, 그 당시에 이제 사만시들이 쉽게 말해서 궁중에서 음악을 해야 될 그 음악을 자기 집에서만 하니까 열받아서 이제 이웃 나라로, 제 나라로 가고 어느 나라로 도망가 버리고, 그러다 보니까 이
그 당시에 이제 악사가 없으니까 좀 그리워했겠죠. 그렇죠. 그리워했으니까 뭐 한편에 이런 뜻으로 해요. 뭐 제대로 하지 못하니 뿔뿔이 흩어지는 이 나라를 한탄하는 그런 모습도 될 수도 있을 거고, 한편에는 아까 말한 시경 첫 편이 이 국풍인데 나라에 관련된 풍속 관련된 나머지 시들은 뭐 공자가 편찬을 하긴 했겠지만 좀 아까 말했잖아요. 뭐 국풍은 이 관절 요 노래를 들어봐더라도 즐겁지만 엄탄하지 않냐고, 또 슬프지만 너무 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시피 나머지 뭐 정풍이라든지 다른 거는 좀 낮게 평가하는 그런 의미를 내세워 볼 수도 있는데,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 보면,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뭐 이 옛날에 유신 시대 이전에나 보면 가수들이 이 노래를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간절한 평언을 하기도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위정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노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금지곡도 지정도 하게 되는데, 요즘은 뭐 금지곡 지정됐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갑자기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, 이 위정자는 민중들이 하는 그런 노래소리를 잘 한번 살펴보면 이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알 수 있지 않겠나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, 그렇죠? 과연 이 위정자들, 요즘 때는 정치인을 하시면 국회의원 될 수도 있을 거고, 뭐 장차관들 이런 분들이잖아요. 지금 과연 쉽게 말해 정부 직들 공무원들, 이런 분들은 국민들이 하는 소리들을 좀 듣고 백성들이 뭐를 원하는지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은, 국풍 처음에 제가 그때 조금 전에 들려드렸다시피 남녀간의 데이트하는 장면, 그래서 결혼에 관련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 사연을 주로 노래하는데, 요즘 참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구가 감소되고 등등 하고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그러면 인구가 감소 안 되려면 기본적으로 애가 나와야 된다 배워보니까 애가 태어나야 되잖아요, 그렇죠? 애가 태어나려면 기본적으로 결혼해야 되잖아요, 그렇죠? 결혼을 해야 되는데, 결혼하려면 요즘 뭐 남녀간에 저희 집에도 보면 애가 3명인데 첫째는 결혼을 했지만 아직도 결혼 안 한 두 아들이 있는데, 보면 여러 가지 결혼하는데 장애물이 많더라고요. 뭐 집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, 국가에서 이런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려책을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장려책 해봅니다. 가장 좋은 장려책은 결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면, 뭐 우스갯소리는 아닌데, 결혼하고 뭐 몇 년 내에 애가 생기면 뭐 그런 조건으로 집을 하나 마련해 준다든지, 거의 뭐 평균 시세보다 좀 낮게 임대료를 책정을 해서, 그러니까 남녀간에 결혼을 하더라도 편안스럽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, 의식주 중에 주가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, 그렇죠? 먹는 거야 뭐 걔네들 알아서 하지만 주가 하도 비싸니까 의식주 중에 죄송합니다, 이 주에 대해서 많이 해결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
뭐 음악 속에 진리가 있고 음악은 종합 예술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이 시인들의 감정 여러 가지 음률도 등등이 있으니까 이 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을 국민들이 잘 듣는 잘 따라 부르는 그 음악의 소리에 대해서 한번 귀담아 들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여기 태백편 15번째 문장은 짧지만 깊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나게 하는 그런 문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